안녕하십니까. 스부뱅TV의 변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경정청구 고용지원금 환급 관련돼 가지고 한 1억 3,500 정도의 환급을 갖다가 해준 그런 제조업 업체, 당진 쪽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가업 승계를 갖다가 관심 있고 준비를 갖다가 하고 계시는 대표님 사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은 비상장법인 대표 상속을 갖다 설계하라, 이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강의 주제 관련된 부분을 갖다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장 법인의 상속 설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 두 번째, 왜 상속 관련 그리고 증여 관련된 절세 준비를 갖다가 비상장 법인 대표는 해야 될까? 세 번째, 비상장 법인 관련된 상속 설계 및 그거에 대한 절세 전략에 대한 실사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업력이 됐습니다. 업력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60세 이상의 법인 대표의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그 고민은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물려줄까 아니면 어떻게 팔까,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60세 이상의 대표들 중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은 이 가업 승계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가업 승계를 갖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절세는 어떻게 해야 대한 부분일지, 그리고 가업 승계에 대한 어떤 설계 자체를 갖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가업 승계를 갖다 할 때 이 관련된 세금이 어떻게 되고 그 준비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을 갖다 가장 많이 하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상속 재산에 대한 구성을 한번 제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서 직접 한번 발췌를 갖다 해봤습니다. 2018년 기준이고요.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 상속을 갖다가 개시를 갖다 한다고 했을 때 상속 재산에 대한 구성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갖다 차지하는 게 상속 재산, 상속 관련된 재산 중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 이게 65%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 금융자산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금융자산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유가증권, 기본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 채권, 주식 관련된 이 부분이 이런 거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12% 안에 있는 유가증권 자체가 어떤 상장회사의 주식이라면 이걸 갖다 거래하기가 상당히 편한데 이 부분이 법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이라면 얘기가 분명히 좀 틀려집니다. 전장의 통계조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상장 법인을 갖다 운영하신 대표가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12%에 대한 유가증권 대부분이 어떤 거래가 용이한 상장 주식이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런 비상장 법인의 대표님들이 어떤 상속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유가증권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매매가 어려운 비상장 주식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즉 비상장 법인을 갖다 운영하는 법인 대표의 경우는 세금을 갖다 납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더 작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법인 대표의 어떤 법인을 갖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속을 갖다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더 주의를 갖다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즉 비상장 회사의 이러한 어떤 한계들 때문에 비상장 회사를 어떤 가업 승계를 갖다 하거나 상속을 갖다가 관련된 절세를 갖다가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은 특히 더 골머리를 갖다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비상장 회사에 대한 어떤 상속 절세를 갖다 계획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이 상속세 과세 표준을 갖다 하락시키는 겁니다. 즉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을 갖다 차치하더라도 주식으로 그 회사를 갖다가 평가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 하락 전략을 갖다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고요. 앞전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금 납부, 즉 피상속인이
상속인한테 물려준다고 했을 때 상속인 자체가 세금 납부 재원 마련, 즉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준비를 갖다가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상속세 절세 관련된 부분이나 향후 과세관청에서 소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점을 갖다가 대표님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확보, 즉 상속세 납부 재원을 갖다가 누가 준비하는지, 상속세 납부를 갖다 누구 소득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상속세 납부를 자녀인 상속인 입장에서 어떤 소득 자체가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또한 피상속인인 부모가 내주는 경우, 피상속인 부모님 자체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낼 재원이 없다, 그러면 물납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을 갖다 받는 입장에서 보면 상속인 자체가 대출을 갖다 받거나 어떤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좀 제약이 많은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채권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담보에 대한 부분을 갖다 확보하려고 할 건데 이 부분이 마땅치가 않을 거고요. 이 금액 자체가 뭐 몇천 단위는 모르겠지만 몇 억 단위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 또한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피상속인한테 받은 그런 상속인 자체가 어떤 자금 출처, 소득세 낸 증빙 자료나 이런 부분, 돈이 본인이 직접 벌어서 낸 부분을 갖다 상속세를 갖다 낸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상속세 납부 재원에 대한 설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장부터는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자금 출처 확보 그리고 상속세 납부 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증여세법 상에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 내려집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를 법인 대표 아버님으로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보험을 갖다 가입했다고 했을 때 계약자, 수익자의 관계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안 내고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 상품만 유일하게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피상속인, 즉 대표이사, 즉 아버님을 갖다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갖다 가입을 했을 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즉 자녀가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게 상속증여세법상의 보험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보험금과 그리고 보험료의 구분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 보험금 증여 규정상 보험료 납입자가 계약자가 그리고 수익자가 같은 경우가 있고 계약자랑 수익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즉 계약자가 아버님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아버님입니다. 근데 수익자가 자녀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여세를 갖다 내야 됩니다. 근데 보험에 있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갖다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안 내고 상속세를 납부 재원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갖다 마련하고 상속세에 대한 재원 확보를 갖다 시키고는 이걸 갖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즉 어떤 상속세 납부 재원과 그리고 상속인 입장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보험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즉 보험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게 어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즉 상속세 납부 재원과 자금 출처를 갖다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가장 탁월하고 유일합니다. 즉 피보험자를 갖다 법인 대표로 하는 그런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 계약자랑 수익자가 자녀가 돼야 됩니다. 즉 여기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보험료를 갖다가 누가 냈고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됐을 때 보험료를 갖다 누가 냈는지에 따라서
상속세에 대한 그리고 자금 출처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제가 전전장에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법상의 보험에 대한 규정, 두 가지 규정이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규정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인 대표, 즉 피상속인인 그 아버님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일 뿐이고 보험료는 상속인, 즉 자녀가 계약자 겸 수익자로 해서 보험료를 갖다가 상속인이 납부를 갖다 하였다면 피상속인, 즉 법인 대표 아버님 입장의 상속재산과는 무관함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즉슨 몇 번에 대해서 저 강조를 하다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자 수익자가 자녀가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근거 마련이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피보험자를 갖다가 법인 대표인 아버님을 갖다가 피보험자로 둔 계약을 갖다 했을 때 사망원이나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자금 출처 확보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하면서 향후에 성인이 됐을 때 아버지 회사를 갖다 물려받았을 때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속세 납부 재원도 같이 준비하는 자금 출처 확보도 하고 상속세 재원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면서 아주 효과적인 많이 오픈된 그런 내용을 갖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즉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있고 임원이 있습니다. 주주가 미성년 자녀도 주주로 참여할 수가 당연히 있겠죠. 주주라고 하면은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매년 뭘 실수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배당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 자녀가 주주로 등재가 돼서 배당을 갖다가 받는 건 합법적일까요? 불법적일까요? 이걸 불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표님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합법적인 부분입니다. 즉 주주로 참여를 시켜서 미성년 자녀도 배당을 갖다가 실시를 해서 자금 출처 그리고 소명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계약자 수익자가 미성년 자녀가 됐든 성년 자녀가 됐든 주주인 성년 미성년 자녀를 갖다 계약자로 하고 법인 대표를 갖다 피보험자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갖다 한다면 이 부분은 기업보험 법인 계약이 아니겠죠. 개인 계약이면서 미취학 아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통념상 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배당을 한 적법한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갖다 낼 수 있으면서 법인 대표를 피보험자라는 법인 계약을 갖다가 실시를 갖다 했을 때는 자금 출처와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상속세 어떤 납부 재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어떤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방법은 지금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 드리고자 합니다. 즉 회사를 갖다가 어느 시점에서 물려주고자 할 때 60세 이상의 대표들 같은 경우는 그 전이라도 상속을 설계하라. 상속 증여 관련된 설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갖다 하라는 그런 마지막 그 메시지를 갖다가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